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. 그렇게 성교육을 굉장히 오픈해서 시켰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성교육이 이제 1세에서 한 5세까지 1단계 정도 성교육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5세에서 한 14세 정도 되는 성교육이 있고, 그 다음에 14세에서 이제 아예 어른이 알아야 될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 이런 성교육들이 있는데,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아는 언어로 네. 되게 이렇게 잘 말을 많이 해줬었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엄마 그런데 내가 오늘 생리는 이런데 어때? 뭐 아니면 성관계라는 건 어떤 거야? 나는 오늘 학교에서 피임을 배웠는데 바나나에 콘돔을 씌워왔어. 뭐 이런 거. 그러면은 제가 또 한술 더 하죠.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지? 그러면은 유통기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콘돔 배운 그녀들. 콘돔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유통기한이야. 그거 꼭 확인해야 돼. 중간에 네. 찢어지면 큰일 나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사업비임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좀 잘 물어보고 그다음에 엄마랑 잘 대화를 해요.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부모의 성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애들의 성교육보다. 네네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대에 맞게 그 부모의 성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가 외래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 가진 옛날에 받았던 그 성교육, 네. 그 성교육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생긴 그 성적인 문제들 있잖아요. 네네.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하면 생기는 뭐 성생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밥을 먹듯이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태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는 그런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20대, 30대, 40대가 달라요. 왔을 때 좀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폭행이나 이런 것 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때도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40대가 성폭행을 당해서 오면은 굉장히 죄책감, 그다음 모멸감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죠. 이렇게 많이 오세요. 이런 게 또 이제 어떤 거랑 또 연결이 되냐면 남편의 바람. 네. 남편의 바람을 피웠어도 내가 그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서 내 질이 너무 늘어나서 뭐 이런 것이 원인일까요? 라고 하시면서 오시거든요. 자책을 하시는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분들이 배웠던 그 옛날의 성교육은 유치원 때 안 돼요, 싫어요, 하지 마세요 이런 성교육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내가 옷을 짧게 입고 다녀서 내가 뭔가 태도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나쁜 사람 문 열어주면 안 되고 네. 이런 데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. 제가 40대인데 저 때 이제 그런 걸 받은 거죠. 그래서 뭔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이게 되는 반면에 최근 20대들은 이제 유치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안 돼요, 싫어요, 하지 마세요가 잘못된 거라고 아예 안 가르친대요. 왜냐면은 2012년도에 그 어떤 아이가 성폭행을 당할 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. 그래서 너 왜 그 아이를 죽였니? 라고 했을 때 이제 너무 소리 질러서 죽였다고 한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원래의 시선들이 성폭행을 좀 당했어도 소리를 크게 안 질렀었는데 저항을 많이 한 흔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성폭행 당한 거 맞아? 서로 원해서 한 거 아니야? 이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교육에도 소리를 질러라 라는 게 좀 많이 부각된 점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2012년도 있은 후에는 교육이 잘못됐다 라고 돼가지고 요즘은 제대로 된 어른이면 너한테 길을 묻지 않아. 제대로 된 어른들은 길을 묻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가 착한 아이처럼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야.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20대들은
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을 당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와요. 오고 본인의 죄책감이 많이 없어요. 생각보다.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하고, 당연히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, 당연히 같이 분노해 줄 거고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 태도가 되게 많이 달라요. 그렇네요. 그리고 그게 이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서의 문제도 뭔가가 적극적인 게 남자들도 그렇고,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걔 비뇨기과 가보라 했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데, 이것들이 되게 어렸을 때 배운 성교육들의 차이고 자신의 성정체성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, 70대, 60대, 70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고 배운 세대시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온 병원을 막 다니던 할머니였어요. 근데 자기는 질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. 밑이 늘 간지럽고 이런 질환이 있으셔서.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, 어머니, 이제 할머니, 요거는 질염이 아니고, 이렇게 간지러운 거는 피부 문제예요, 피부. 피부가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, 외래에서.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, 내가 20살 때 되게 나쁜 일을 당했었다. 그래서 나는 평생을 내가 그때 그 나쁜 일 당한 것 때문에 그러셨구나. 이 질염을 이렇게 달고 사는 줄 알았다. 아유, 너무 슬프다. 근데 그래서 자기는 질염이 계속 있다고 해서 그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, 그게 피부 때문이라니 이러면서 남편한테도 자기는 늘 죄인처럼 살았대요. 말도 못하고.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배운 그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전 외래에서 쭉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성교육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고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성생활이라는 게 많이 알수록 제대로 많이 알수록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, 아이들이. 그래서 부모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. 그거를 좀 익혀야 되는 나이가 40대인 것 같아요, 40대. 40대가 보통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첫 생리 시작하고 남자애들도 이제 막 몸이 바뀌면서 궁금해하고 할 때거든요. 그런데 우리 40대가 그런 성교육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,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이한테 가르치면은 안 되고요. 저도 새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뭐 성교육, 부모 성교육 뭐 이런 거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. 새로 업그레이드 된 걸로 많이 나와 있는데, 저는 이제 손경희 님이라고 하는 성교육 전문가님의 그 교육을 좀 추천해요. 그래서 저도 그분의 자료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우선 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고 그걸 자녀한테 이제는 13살, 14살 이후의 자녀에게는 정말로 피임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의 어떤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. 그게 40대 엄마가 또 엄마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면은 그래도 좀 이제 생리나 이런 부분에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들한테는 뭘 말해줘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생기거든요.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중학생 때 내 성기의 크기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거 제일 궁금해한대요. 그래요? 정말 많이 물어본대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? 중학생 남자아이의 정상의 성기 크기는 뭐예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, 이게 왜 물어보냐면 엄마가 쓰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대요.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고추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음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. 그런데 처음부터 음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하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경, 음순, 이제 정확한 용어를 아이들이 눈이면 눈, 귀면 귀, 코면 코를 알듯이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가 이렇게 용어를 말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, 어쨌든
고추는 작은 거, 음경은 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자기는 계속 고추란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난 아직 음경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레벨업처럼 네, 레벨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. 그게 아니고 너는 이제 그 처음부터 그래서 음경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좀 정확한 용어, 음경과 고환. 그 어른들이 쓰는 용어를 그 아이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정. 사정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모른대요. 이해를 못하고. 뭔가 하얀 게 이제 나오는 거야. 뭐 몽정도 있고 유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쳐서 사정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사정을 했는데 자기가 사정했는지 모르는 남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생리를 하면은 첫 생리를 요즘은 많이 축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가 첫 사정을 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. 그러면은 엄마가 너를 같이 축하해줄게.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옛날에는 남학생들이 이제 자위를 한다거나 사정을 한다거나 이러고 나서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지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 사정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너희 몸에서 생길 거고 그게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널 축하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아들 마음은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. 네.